일주일 단위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나타나며 하반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수환자 병상 확보를 비롯한 방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전주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굉장히 지난주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 현상은 교수님께서는 재유행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질병청에서 주 단위로, 그러니까 요일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 단위 어떤 평균 신규 확진자를 봤을 때도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전주에 비해서 한 21% 증가 이렇게 봤는데 다시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주 평균이 지난주에 비해서 약 73% 증가하는, 그러니까 1.7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고 일보다 증가하면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그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관되면서도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유행이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또 얼만큼 감염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신규 확진자 18,500여 명입니다. 저희가 계속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수님 맞이할 때 매일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수치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사망하신 분들 매우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예. 처음에 우리가 3월, 3, 4월에 2, 3천 명씩 주간 사망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사망과 중증 환자, 특히 이제 중증 병상 가동률 매우 안정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7배씩 주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네.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40% 정도, 그러니까 1.4배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로 젊은 층 위주로 빠른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어르신들 위주로는 좀 증가 속도가 조금 약간 느리지만은 그래도 1.4배씩 또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의 감염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증화율, 치명률도 치명 환자 중증화 환자 수 자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유행하는 BA.5가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을 더 높인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될수록 그게 비례해서 이제 숫자도 같이 늘어날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 BA.5,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BA.2라는 오미크론의 또 하위 변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또 BA.4, BA.5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게 우세종이 된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BA.5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곧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던데 저희가 많이들 걸렸었던 그 스텔스 오미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BA.5의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BA.5의 특성은 지금 많은 연구 보고들이 지금 아직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BA.2 말씀하신 스텔스 오미크론만 해도 BA.1에 비해서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의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염력, 전파력이 한 30%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출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된 BA.5 같은 경우에는 BA.2보다도 전파력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 검출률, 그러니까 해외 유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행하는 국내 검출률 같은 경우에도 2주 전에는 한 7.5%였다가 지난주에는 한 24%,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더 많은 50% 이상 국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확진자 수의 빠른 증가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BA.5의 높은 전염력, 그리고 또 높은 전염력과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일부 면역 회피 능력도 획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는 2주째 지금 전국의 이동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감염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른 증가세는 특별히 휴가철에 대면 접촉이 증가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 유행하는 이제 하위 변이가 그만큼 높은 전염력과 면역 회피력을 좀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빠른 증가세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어서 아직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뭐 경남, 경북 지역도 있어서 근데 이것이 이제 휴가철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BA.5의 이제 많은 전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일관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BA.5가 면역 회피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델타 말고 오미크론에 걸렸었던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다수가 스텔스 오미크론 BA.2일 텐데 BA.5에 재감염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좀 더 많은 연구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BA.1과 BA.2 간에는 어느 정도 좀 교차 면역이 있기 때문에 BA.1에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이나 또 BA.2에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은 또다시 BA.1이나 BA.2에 감염될 가능성이 조금 매우 적었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BA.5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 항체로 측정했을 때 네. BA.1, 2를 통해서 획득된 면역보다 약 한 3분의 1 정도 중화 항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뭐 전혀 뭐 면역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감염 위험이 기존의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위험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고 또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한번 감염이 됐는데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미크론 BA.1이나 2에 감염됐다가 이번에 BA.5에 다시 재감염될 위험성은 높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증상이 네. 중증화로 진행되고 심하게 앓을 것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네. 이제 BA.5에 대한 어떤 중화 항체 능에 대한 어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네. 이제 걸리셨더라도 예방 접종을 충분히 맞으신 다음에 걸리신 분하고 예방 접종을 안 하시고 걸리신 분들 간에 또 항체 차이가 매우 커가지고 예방 접종을 안 하고 그냥 자연 감염이 되셨던 분들은 거의 BA.5에 대해서도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안 하고 오미크론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일단 1, 2차 접종이라도 맞아두시는 것이 BA.5에 대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차까지 맞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완료자가 됐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접종 한 번 더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1, 2차 접종까지는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2차까지 맞았느냐와 3차까지 맞았느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걸리지 않으셨던 분은 3차까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차까지 맞고 감염되셨던 분이나 3차까지 맞고 감염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차 기본 접종을 하시고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셨다면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예방접종 권고안과 허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예방접종 허용은 걸리셨더라도 3차까지 본인이 원하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면역 영역이 좀 떨어져 있고 항체 생성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으실 수는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또 면역 저하자분들, 특히 이제 예방접종을 하셔도 충분히 항체가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일단 3차까지 꼭 맞아주시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 어르신들 경우에는 4차 접종을 꼭 맞도록 지금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보다는 4차 접종을 하셨을 때 중증화율이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4차 접종까지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변이종들이 많이 생겼다가
우세종이 됐던 게 바로 이 오미크론이었고 오미크론이 또 그 오미크론 안에서의 하위가 계속 생겨나면서 지금 뭐 BA.5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겨냥된 개량 백신들도 만들어지겠다 뭐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는 이제 고착화되는 것인가? 또 다른 전혀 다른 변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예 새로운 또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마도 계속 변이는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변이들 중에서 주요 우려 변이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좀 지정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건강보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변이의 출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 오미크론보다 좀 전염력이나 전파력이 높고 또 기존의 항체에 대해서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다면 오미크론과 이제 별도의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또 유행을 해야지 주요 우려 변이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봐서는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낮지 않겠느냐 희망을 걸어보지만 워낙 또 예측 불가한 불확실성이 네.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물론 지금 오미크론이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또 다른 오미크론이 아닌 새로운 변이 주요 우려 변이의 출현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세종은 오미크론이고 저희가 맞은 백신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기 전에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미크론에 맞는 백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맞기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맞춤 개량 백신을 만들었다고 이제 파이자사에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BA.1에 대해서를 가지고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네. BA.1과 2에 대해서는 기존 백신에 비해서 항체 생성률이 용량에 따라서 13배에서 19배까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A.1에 대해서 만들었더니 이제 또 다시 BA.4, 5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래서 BA.4나 5에 대해서 했더니 BA.1, 2만큼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BA.5에 대해서는 지금 개량된 백신이 원래 처음에 우한균주로 만들었던 백신보다는 효과가 좋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임상적인 예방 효과, 중증화 예방 효과로 나타날지는 좀 의문이 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은 이제 BA.1을 가지고 BA.4나 5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가을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때쯤엔 또 다른 예.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얼마나 효능 효과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남아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또 계속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BA.1 말고 BA.4나 5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개량 백신 한 번 더 만들라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만약에 BA.4나 5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오미크론 어떤 하위 변이에 대해서는 4, 5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BA.1보다는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백신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해서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그중에서 좀 효능이 좋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하위 변이별로 관계없이 이제 일정하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범용 백신의 개발, 그러니까 변이에 관계없이 예방 효과가 있는 네. 백신의 개발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소식은 없지만 이제 뭐 변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용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접종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유행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 백신이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 상황인데 이게 오미크론에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백신이다 보니까 그 백신도 또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화이자와 모더나나 이런 백신들을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크게 지금 맞으면 효과가 없는 백신이다. 뭐 이렇게 또 알고 있어서 이런 오미크론 백신, 개량형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우리 백신 수급이나 이런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좀 어려운 겁니까? 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 네. 뭐 mRNA 백신이든 뭐 단백질 합성해서 만든 백신이든, 일단은 그것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4차 접종까지 특히 고위험군이 맞으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중증화 예방 효과는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4차 접종은 절반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안 하신 분들은 4차 접종까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량 오미크론의 어떤 맞춤 백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백신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개량계 백신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리고 그 디자인된 항원이 굉장히 나오는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우리 백신이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개량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 범용 백신이라든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앞으로 나오는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증명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건 우리나라로서 또 큰 쾌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백신 개발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옥석을 좀 잘 가려서 좀 가능성이 높은데 또 좀 충분한 기반 지원까지 하는 것을 좀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그 백신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